구속영장 기각이 반영 안 된,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원 CNI가 내년 총선 전망을 물었는데요. 국정지원 여당의 투표 37.2, 정권 견제 민주당의 투표 49.9로 나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국짐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왔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데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와 윤석열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날 비 내리는 서울구치소를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올말 내초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 그 길을 걸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사상 최대의 특검이라고 하는 게 국정농단 특검이에요. 국정농단.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그렇죠. 특검 예. 사건인데 그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검사가 25명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사관이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사기간은 70일이었어요. 70일. 70일.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27일. 727일 동안 한 사람을 수백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달라붙은 검사가 70명이 넘어요. 서울중앙지검, 뭐 수원지검, 성남지원, 뭐, 성남지청, 하여튼 그러니까 7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관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에요. 아, 이재명 하나. 그러니까 지검급 하나가 전부 다 달려드는 거예요. 이야. 지검도 서울에 있는 큰 지검급 하나가. 근데 소명도 못했어. 낮은 단계 소명도 못했어. 낮은 단계 소명도 못한 거. 차고 넘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쳤다. 그것도 2년에 걸쳐서 3개 지청을 동원해서 검사 70여 명을 붙여가지고 특수부 검사를 그 다음에 400군데 가까운 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작이거나 두 번째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능하다는 거지. 그 수장 한동훈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보수 사이트를 가봤는데 네, 멘붕이죠. 네, 보수 사이트에서 아니 이재명 무죄인 것 같아. 뭐 이런 글하고 또 막 예를 들면 야, 이재명이 멋있어 보인다. 야.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네. 한동훈 욕이 거의 도배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그랬어요. 그래? 오늘 저기 보수 사이트 날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 욕하더라고 다. 유독 윤석열 사단은 아주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대단한 어떤 저는 계산이 있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있잖아요. 자신들한테 고개 쳐들면 전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제거한 것도 비슷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도 똑같은 지금 운명으로 거의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쳐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모든 것을 민생에 올인했는 대통령으로 가면은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죠. 맨날 이재명 얘기하고 맨날 뭐 또 그래서 이 검찰의 칼을 휘두르는데 네. 결국은 그 검찰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을 찌른다. 제가 정치를 다른 분보다 좀 해본 제가 판단은 그 검찰의 칼이 이재명을 찌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찌를 수가 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찌른다. 민심이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가 또 말썽입니다. 인사만 했다 하면 참사 논란을 빚은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충격 강도가 역대급입니다. 국회에서 열이 뻗쳐 막말을 쏟아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나 벌써부터 온갖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큰 문제입니다. 인물이 이렇게 없나 싶습니다. 인재를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야당과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을 일국의 장관에 앉히겠다. 윤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 스타일이 나온 국가일 겁니다. 장관 임명 전부터 인사검증으로 비난받는 윤석열 내각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비수를 꽂는 평가를 내리는데요. 리더가 B급이면 A급을 쓰지도 않고 A급은 오지도 않는다. 결국은 이제 권력지향적인 C급만 모인다고 하셨는데 등에까지 갑니까? 이동관, 김행, 신원식, 유인천, 이균용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명확히 이해가 되죠. 제가 그때 얘기한 건 일반론이었지. 윤석열 대통령이 B급이라는 얘기는 꼭 아니었어요. 이론을 얘기한 거죠. 네, 아니 뭐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어느 급인지는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죠. B급이면 80점짜리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A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뭐 부족하다고 막 질타하시는데 당원도 많고요. 전국에 고루고루 많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투표 결과도 언제나 민심과 맞닿아 있는 투표 결과를 매번 냈고요. 당원들이 생활 공간 안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구나. 자기 주변의 시민들과 호흡을 나누고 있구나. 당원의 베이스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은 강성호 청장 그 보궐선거 후보를 다시 김태호 씨를 뽑는 걸 보십시오.
지난번에 지지율 3%였던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뽑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제 그 다른 문제를 다 차치하고 당원 베이스가 건전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저는 악수하는 장면만 봤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죠. 윤석열 부통령이 내려서 악수를 쫙 하고 하잖아요.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자리에 장관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장관들 악수를 차례로 하다가 윤석열 부통령하고도 악수하는 장면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 행동이거든요. 장관들하고 같은 줄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가 내려와서 장관들을 차례로 악수하다가 윤석열하고도 악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정권의 실세는 누구냐, 실질적인 대통령은.